안녕하세요. 훈부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35강, 바로 무신정권시기 하층민, 농민, 천민, 하층민의 봉기에 대해 공부할 시간입니다. 프린트는 36번 프린트고요. 교과서는 122페이지부터 123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어떤 내용 공부했죠? 네, 맞습니다. 고려 무신정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그 전에 하나 공지할 게 하나 있어요.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 영상에서 이제 2학기 시험 범위가 무신정변부터, 그러니까 35번 프린트 무신정변부터 이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시험 범위가 조금 이제 변동이 돼서요. 우리 1학기 마지막에 배웠던 문벌귀족 사회의 동요 기억나십니까? 이자겸의 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있죠, 여러분들? 그 부분부터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이게 2학년 일반 친구들은 그 EBS 온라인 클래스 7월 9일 목요일 2교시에 올라온 33강 내용이고요. 2학년 2반 친구들은 7월 9일 목요일 6교시에 올라온 33강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같이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아무튼 무신정변에 대해 공부했었어요, 여러분들. 자, 무신정변 말 그대로 누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죠? 네, 무신, 군인, 나라를 지키는 군인, 무신들이 정변, 정치적인 반란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누구를 상대로요?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문벌 귀족들을 상대로요. 자, 그럼 왜 나라를 지키라는 군인들이 왜 반란을 일으켰었죠? 무신정변의 배경은 뭐였죠? 네,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가 굉장히 심했다. 고려 정치는 철저하게 누굴 중심으로? 문신, 문벌 귀족들을 중심으로 흘러갔다.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도 그런 문벌 귀족 사회의 내부 모순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권력 독점에 대한. 근데 그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후에도 이 문벌 귀족들의 권력 독점은 나아지지 않고 더 심해졌고요. 이렇게 문신 위주의 정치 구조, 무신에 대한 차별이 너무나 심해지니까 이 무신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야? 무신들은 과거 시험도 없고 고위관직에 오를 수도 없고 심지어 군대를 이끄는 최고 지휘관 뭐 서희, 강감찬, 윤관 다 문신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이런 차별 대우. 거기다가 또 어떤 이유가 있었죠? 예. 그 무신들이 불만을 쌓여왔는데 그 전까지는 문벌 귀족들에게 덤벼들 생각을 못했어. 그 전까지 문벌 귀족들이 워낙 힘이 강했으니까. 근데 이자겸의 난, 묘청의 서경천 운동 등으로 문벌 귀족들이 내부 분열과 대립을 하게 되면서 이 무신들이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당시 왕이었던 의종이 굉장히 실정, 사치와 향락을 했었다. 그래서 저번에 그 영상도 보여드렸죠. 보현원에서 수바퀴 놀이를 하다가 이 할례가 이소홍의 뺨을 때리고 막 이러면서 이제 빵 폭발해가지고 무신들이 문벌 귀족들을 죽여버립니다. 자, 이 배경 봤고요. 그 다음에 이 무신 정권의 성립과 변천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죠. 무신 정권은 크게 두 개의 시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바로 초기와 안정기입니다. 초기는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등으로 이어지는 굉장히 극심한 하극상과 혼란의 시기였어요. 신라 하대랑 똑같아요. 힘센 놈이 장땡이 시대였죠. 그치? 이때는 권력 기반이 어디 있었죠? 무신들 전체 회의기구인 중방을 토대로 권력을 장악하다 보니까 특정한 개인이 권력을 독점해서 체계를 안정시키지 못하고 이 무신들 전체의 합의를 통해서 이 권력이 흘러가다 보니까 서로 만만한 도토리 키재기니까 죽고 죽이고 이렇게 됐었다 그랬죠? 거기다가 이 무신들, 권력을 잡은 무신들도 나라를 뭔가 안정시킨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막 백성들 괴롭히고 토지 약탈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극심한 혼란이었죠. 이걸 안정시킨 게 누구야? 최충원이에요. 최충원은 어떻게 권력을 안정시켰어? 권력 기반을 무신들 전체 협조와 동의가 필요한 중방에서 뭐로 바꾸었죠? 최충원 개인이 직접 만든 최씨 정권의 독자적인 통치기구 최고,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통치기구로 아예 그 고려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기구를 자기 집 앞마당에 만들었죠. 그게 뭐였어? 교정, 도감. 거기다가 다른 무신들의 반발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병기구인 도방, 거기다가 그 아들인 최후도 더 나아가서 인사권을 관리하는 정방,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문신들을 등용하는 서방, 거기다가 몽골과의 그 전투를 위한 선별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 권력 기반이 어디 있는가 봤었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뭘 배울 거냐? 저번에도 간단히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무신정변은 새로운 시대를 이끌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시대가 변한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가 변하는 걸 한번 본 적 있어요. 언제 봤죠? 그렇습니다. 신라가 무너질 때 생각해봐요. 그 골품제에 기반한
그 골품제 안에서 무한한 특권을 누리던 그 진골 귀족들 위주의 차별적이고 폐쇄적이었던 신라 있죠? 그 신라가 어떻게 무너졌죠? 누구 손에 무너졌죠? 그런 진골 귀족 위주의 차별적이고 폐쇄적인 골품제의 반발을 가지고 있던, 반발심을 가지고 있던 육두품과 지방의 세력인 호족들, 얘네들이 신라를 무너뜨렸잖아. 근데 여러분, 호족과 육두품들이 단순히 힘만 가지고 신라를 무너뜨렸나요? 아니죠! 골품제, 진골 귀족, 교종, 잘못되었다.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무언가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상과 이념을 보여줬어요. 뭘 통해서? 선종, 풍수지리, 유교. 능력 위주의 인재 등용인 유교. 그리고 풍수지리, 선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그 이념을 보여줬잖아, 얘들아 봐봐. 내가 말한 이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건 단순히 그냥 힘 있는 놈이 나와가지고, 이야, 내가 짱이다, 꽉! 이런다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게 아니야. 물론 그 전에 있던 기득권, 그 전에 있던 지배층을 무너뜨리는 힘도 필요하지만 그 깨부시는 힘과 동시에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새로운 방향이 어디냐라고 하는 무언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이념, 비전, 이상향을 보여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거든. 근데 무신정권은 그러지 못했어. 문벌 귀족들의 그 모순을 문벌 귀족들을 때려 부시는 건 했지만 그 다음에 자, 이제 문벌 귀족은 이게 잘못되었으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보자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그런 사상, 이념을 제시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 않은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무신정권 때는 백성들의 삶이 좋았다, 안 좋았다? 굉장히 안 좋았다. 그래서 무신정권 시기에는 농민, 천민들의 봉기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봉기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그 벌집 본 적 있어요? 벌집? 그 벌집에 그 꿀벌 수백 마리가 와 하는 그런 광경 있잖아요. 그걸 봉기라 그래. 벌떼처럼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농민, 천민들 한두 명이 에이 못 살겠다 이러는 게 아니라 수백, 수천, 수만 명의 농민과 천민들이 나 못 살겠다! 라고 일어났던 겁니다. 그럼 왜 그들이 이렇게 벌떼처럼 일어났냐? 당연히 살기가 안 좋으니까. 왜 살기 안 좋았냐?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이 문벌 귀족들을 무너뜨린 이 무신정권. 이 무신정권 애들이 말했죠. 무언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사상이나 비전이나 이념이나 그런 지향성이 없어. 그냥 얘들은 하나예요. 아이씨, 문벌 귀족들이 우리 차별하네, 짜증나. 문벌 귀족들이 독점하고 있는 권력 나도 한번 누려보자. 문벌 귀족들이 먹고 있는 저 달콤한 꿀 나도 한번 빨아보자. 이거예요. 그냥 문벌 귀족들이 갖고 있는 그 권력이 갖고 싶었던 것 뿐이야. 뭔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 문제의식이나 그런 사상이나 이념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은 권력 잡은 다음에 뭐예요? 뭔가 새로운 시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아싸 문벌 귀족 때려 잡았다잉. 이제 문벌 귀족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은 다 내 거다. 이러고 그냥 그런 짓거리만 하고 있다는 거야. 얘들은 뭐 새로운 시대에 관심 없고 그냥 문벌 귀족들이 하는 거 이상으로 백성들을 쥐어짭니다. 토지를 빼앗고요. 토지를 빼앗고 그 토지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대농장을 소유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세금을 뜯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와 실망에 가득 차겠죠. 거기다가 권력을 잡은 다음에 무신들이 딱 권력을 딱 안정시켜서 힘으로라도 이제 하층민들을 딱 찍어 누르는 게 아니야. 지들끼리 싸웠잖아요, 여러분들. 서로 막 권력 잡겠다고 죽고 죽이고 이의방, 정중보, 경대승, 이의민 이렇게 권력이 안정되질 못했잖아. 무신정권도 굉장히 불안정했던 거 기억나죠? 무신정권 초기 하극상과 혼란의 시대, 무신정권의 권력이 안정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싸움박질하고 권력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지방에 대한 통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그 중앙 세력들이 권력 쟁탈전을 벌이니까 당연히 지방에 대한 통제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을 다스리는 지방관들이 눈치 볼 사람이 있어 없어? 없잖아.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무도 나에게 신경을 안 쓰니까 내가 이럴수록 더 열심히 해야지? 아니죠.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지방관들도 백성들을 쥐어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들. 여기 좀만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뭐라는 뜻하냐? 신라 하대 진골 귀족들 간의 왕위 쟁탈전, 왕위 계승 분쟁. 그러면서 이제 지방에 대한 통제를 약해지고 지방관들이 백성들을 쥐어짜고 그게 못 견딘 백성들이 반란 일으켰었잖아요. 원종과 애노인왕 기억나죠? 딱 그런 상황인 거야. 중앙정부가 자기들끼리 권력 쟁탈전 벌이고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지고 지방관들이 백성들을 쥐어짜고
백성들은 반란 일으키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 그럼 문벌귀족 때는요? 문벌귀족들 때는 농민, 천민들이 살기 좋았어요? 그땐 반란 안 일으켰어요? 아니요, 여러분들. 그때도 살기 안 좋았어. 그 농민, 천민들은 문벌귀족 때도 살기 안 좋았어요. 얘들이 하는 짓거리, 문벌귀족들도 똑같이 했던 거야. 근데 왜 무신정권 시기에 특히 더 많은 반란이 일어났느냐? 왜 문벌귀족들이 삥 뜯을 때보다 무신들이 삥 뜯으니까 더 반란이 많이 일어났느냐? 도찐 개찐인데 그 이유는 신분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그 무신정권 초창기 그 하극상과 혼란의 시대 때 권력을 잡았던 사람 중에 이의민 기억나요? 의종의 허리를 톡 분질러가지고 접었다는 거, 그 천하장사 이의민이죠. 그 무신정권 드라마에서는 유덕화 씨가 열어내렸던 그 이의민인데, 이 이의민은 저번 시간에 제가 말했지만 얘는 천민이야, 천민. 아버지는 소금장수요, 어머니는 노비입니다, 노비. 노비의 자식이에요. 그 천민인데 이제 이렇게 권력을 잡는 걸 보고 사람들이 그거죠. 옛날에 문벌귀족들은 그 아우라가 있잖아요. 귀족들만의 아우라. 아이고, 나랑은 완전 그 태생부터 다른 고귀하신 분들 이러니까 뭔가 슉 수그러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소위 말로 그냥 이런 거, 야, 저딴 천민 새끼도 권력을 잡는데 내가 못할 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이게 이런 그 선례가 있으니까. 그래서 더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거기 바로 아래 보시면 자료실 농민 천민의 봉기 배경이라고 나오고, 거기 신분질서의 동요라고 나오죠. 거기랑 봅시다,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이의민은 경주 사람으로 아버지는 소금장수였고 어머니는 절의 여종이었다 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다가 맨 아래쪽으로 가보면은 경대승이 죽은 후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 이게 바로 신분 그 질서가 동요되고, 일반 농민과 천민들도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신분 상승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신분 질서가 이제 무너지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그 아래 백성에 대한 수탈 심화 이래가지고 백성들이 얼마나 이 무신정권 애들이 삥 뜯었는가,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여러분들. 이거야, 얘들아. 이렇게 이제 신분 질서가 동요되다 보니까 문벌귀족 시기보다 무신정권 시기에 더 많은 반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그럼 그 무신정권에 대항한 농민, 천민 봉기의 사례가 무엇이 있는가, 이걸 볼게요. 되게 잘 나와요, 이게. 크게 이제 농민 봉기 하나 살펴볼 거고요, 여러분들. 거기 프린트에 나오죠, 농민 봉기. 또 하나는 천민들의 봉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농민과 천민은 같은 신분이요, 다른 신분이요? 완전 다른 신분이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 중학교에서는 이 사회사가 잘 자세히 나오지 않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하면, 고려의 신분제는 크게 4단계 정도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귀족, 중인, 양인, 천민. 귀족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벌 귀족들이고요. 중인은 그 하급 관리들 있죠. 그러니까 오품 이상의 고위 관리는 아니지만 하급 관리들. 얘들 나름 지배층이야. 그게 중간이라 그래서 중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양인은 일반인. 그냥 일반 백성들 있죠. 농사 짓는 농민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일반 백성들을 양인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천민은 급이 달라. 그 전까지 귀족, 중인, 양민은 자유민입니다. 백성 농민들에 그래서 자유민이잖아. 국가에 세금도 내고 과거 시험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천민은 어때? 자유민이 아닙니다. 사고 팔 수 있는 존재, 인간이 아니에요. 말하는 가축, 말하는 재산이야. 사고 팔 수 있는 매매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천민 노비들은 뭘 내지 않죠? 세금을 내지 않아. 얘들이 인간이 아니거든. 물건이잖아. 물건이 세금을 어떻게 냅니까? 그죠? 그래서 광종 때 노비한 거 봐봐. 호족들은 노비를 그렇게 늘리려고 그러는데 국가는 어떻게든 노비를 줄이려고 하죠. 왜? 노비는 자유민이 아니고 재산이니까, 그 소유하는 귀족의 재산이니까 세금을 안 내잖아.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 노비가 늘어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튼 농민과 천민은 완전 달라. 자유민. 그래도 얘들은 자유민이고 얘들은 말하는 가축 재산입니다. 비자 그 자유민이 아니에요. 완전 다른 존재입니다. 자, 아무튼 농민의 반란은 뭐가 있냐? 가장 잘 나오는 건 거기 쓰세요, 여러분들. 바로 망소이 의난이라는 거예요. 사람 이름입니다. 망소이 사람 이름인데 얘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얘들이 어디서 반란을 일으켰느냐가 되게 중요해. 여러분, 충청남도 공주 아십니까? 공주? 그 백제가 한성을 빼앗기고 어디로 천도했어요? 웅진으로 천도했잖아. 장수왕한테 그
서울을 빼앗기고 그 웅진, 그게 공주예요, 공주. 자, 그 공주에 명학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명학소. 여기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여러분들 어디 살고 있는 애들이다? 공주, 어디? 명학소야, 소. 무슨 소. 여러분 이거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고려 지방제도 공부할 때 고려에는 특수행정구역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뭐가 있냐? 무슨 향, 무슨 부곡, 무슨 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끝나는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안산향, 안산부곡, 안산소 이런 식으로 끝에 이제 향, 부곡, 소로 끝나는 이런 게 특수행정구역인데, 여기는 좋은 의미의 특수행정구역이 아니에요. 안 좋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일반 행정구역을 뭐라 불러요? 군현이라 불러요. 뭐 안산군, 단원현 이런 식으로 일반 행정구역은 무슨 군, 무슨 현이라 그래. 근데 여기보다 이 무슨 향, 무슨 부곡, 소에 사는 이 특수행정구역에 사는 사람들은 차별받아요. 일반 행정구역인 군현보다 차별받는 행정구역이 향, 부곡, 소입니다. 그럼 어떤 차별을 받느냐? 일단 여기 살면 세금을 훨씬 많이 내야 돼. 그리고요, 여러분들 직업의 자유가 없어요. 시키는 거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직업의 자유가 없다. 향, 부곡에 사는 사람들은 농사만 지어야 돼요. 그리고 소에 사는 사람들은 물건을 만드는 수공업만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향, 부곡에 태어나면 난 손재주가 좋아, 난 그릇 만드는 장인이 될 거야. 응, 아니야, 농사 지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무슨 소에 살잖아? 난 천하제일 농사꾼이 될 거야. 이러면 응, 아니야, 넌 수공업이나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직업의 자유가 없어요. 그럼 이런 목 같은, 나 이거 안 살아, 딴 데 이사 갈래, 나도 9년으로 이사 갈래? 안 됩니다. 이사 못 가요. 다 응, 아니야요. 응,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여기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 여기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이사도 못 가, 직업의 자유도 없어,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돼. 여기는 참고로 여기서 주의할 점은 향, 부곡, 소에 사는 사람들은 천민인가요? 아니야. 여기 사는 사람들은 천민이 아니에요. 똑같은 자유민, 양인이야. 똑같은 자유민인데 그냥 여기 살고 있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양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자유민이야. 천민 아닙니다. 다만 차별을 받을 뿐입니다. 차별받는 자유민, 양민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절대 천민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망이망소의 얘들은 이 공주 명학소에 살면서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면서 직업의 자유도 없고 이사도 못 가다 보니까 불만이 폭발한 거야. 참고로 망이망소이는 형제예요. 그래서 이 망이망소이의 반란은 결국 어떤 의미냐? 이 차별받는 특수행정구역, 양민들의 반란이다. 자유민들의 반란이었다. 왜 우리를 일반 군현과 차별하느냐? 우리도 똑같은 자유민 양인이다. 우리도 일반 행정구역과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라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정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얘들이 지금 일반 행정구역보다 차별받는 거에 대한 반발이었잖아. 근데 생각보다 망이망소이의 이 반란이 엄청나게 크게 번져. 근처에 다른 이제 향, 부곡, 소에서도 막 가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좀 얼마 안 되는데 구라를 칩니다. 일단 회유하는 척해요. 야, 알았어. 아유, 특수행정구역 짜증나지? 이제 너희는 명학소에서 일반 군현으로 바꿔줄게. 너희 명학소를 이제부터 빰빠라밤 일반 행정구역 춘순현으로 바꿔줄게 라고 하면서 춘순현으로 승격시켜요. 뜻이 되게 웃기다. 충성스럽고 순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망이망소이 보고 충성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망이망소이도 그 반란군을 해산시키고 집으로 돌아가. 근데 이게 구라였던 거예요. 이렇게 겉으로는 딱 잘 조작하고 반란군 해산시킨 다음에 정부에서 망이망소이의 아내와 어머니를 잡아갑니다. 가족도 인질로 잡는 거야. 열받은 망이망소이가 서울 개경으로 갈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 하고 반란을 다시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정부가 군대를 보내서 이 반란은 진압이 되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도 나는 큰 사건이었고, 이건 이제 특수행정구역에 사는 차별받는 양인들, 차별받는 특수행정구역에 사는 양민들의 반란, 일반 행정구역과 차별하지 말라라는 그런 반란이었다는 성격 기억해 두시고, 이 한번 fun격하다가 진압됐다라는 것도 은근히 잘 나와요. 충분현으로 fun격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이제 뭐 그렇게까지 요즘에는 비중이 안 나와요. 김삼이
사람 이름이야. 이름이 왜 이러죠? 김삼이, 그리고 효심. 여러분 되게 이름 잘 지으셔야 됩니다. 진짜 이름 잘 지어야 돼요, 여러분들. 김삼이랑 효심의 난이고요. 얘들은 어디서 반란 일으켰냐? 참고로 여러분들 그 무신정권에 대항한 이 농민 천민의 봉기 그 표 옆에 지도가 하나 나와 있죠. 지도. 무신집권기 농민과 천민의 봉기 여기 지도가 나와 있는데 이 지도에 보시면 이제 그 당시 반란 일으켰던 농민 천민들의 막 반란 나와 있는데 김삼이랑 효심이 반란 일으킨 데가 어디냐? 경상도 지역이에요. 거기 지도에 경상도 지역 보시면은 운문에서 김삼이가 초전에서는 효심이 반란 일으켰죠. 이 김삼이 효심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반란이 경상도 전역으로 확대가 됩니다. 경상도 전역으로 이제 확대가 돼요. 경상도 전역 확대된다. 이 김삼이 효심의 반란은 여러분들 얘들이 반란 일으킨 지역을 본떠서 운문초전이라고도 해요. 운문초전의 난이다 라고도 하는데 그냥 얘들은 이런 반란이 있었다 정도만 기억해야 돼요. 이게 막 옛날에 한창 막 어렵게 나올 때는 이게 뭐 신라 부흥운동이랑 연결됐느니 뭐 이민과 연결됐느니 막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그냥 다 좀 쳐내고 그냥 경상도 지역에서도 김삼이 효심이라는 사람들이 운문초전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경상도까지 확대됐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얘들아 자유민들의 반란이야. 이렇게 표현할까요? 농민들의 반란은요. 우리가 동등한 사람이다 라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 일으킨 반란이야.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자유민이다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일으킨 반란이라면 이 반란은 그 인간이 되기 위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는 자유민이 되고 싶다. 여기가 우리는 자유민이다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일으킨 반란이라면 천민의 반란은 그 인간이 되고 싶어서 자유민이 되고 싶어서 일으킨 반란이에요. 우린 그 인간이 되기 위해 싸웠다 이건 거죠. 자, 더 슬픈 반란입니다. 천민의 반란은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정말 잘 나옵니다. 이게 좀 구분이 안 가네요. 이렇게 좀 아래로 내려볼까요? 자, 천민을 좀 아래로 내릴게요. 여러분 헷갈리실까봐. 자, 만적의 난. 대표적인 천민의 반란, 바로 만적의 난입니다. 만적, 사람 이름이에요. 이 만적은 여러분들 그냥 천민은 천민인데 그냥 천민이 아니야. 누구의 노비였네. 노비였거든요. 그 만적은 천민이고 노비였습니다. 누구의 노비였네. 노비는 말했죠. 말하는 가축, 말하는 짐승, 말하는 재산이야. 누군가의 소유물이에요. 여러분들 사고 팔 수 있네. 그럼 만적은 누구의 노비, 누구의 소유물이었느냐? 무신정권을 안정기에 접어들게 했던 그 이을민을 물리친 최충원입니다. 그 최충원의 사노비였어요. 사노비. 개인 노비였다는 거죠. 자, 그럼 얘가 반란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 여러분, 당연히 반란 일으킨 지역이 어딜까요? 만적은 누구의 노비야? 최충원의 노비잖아. 최충원은 최고 권력자야. 당연히 어디서 지낼까? 그렇지. 고려의 수도인 개경에서 지냈겠죠. 그 만적의 반란은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들. 자. 참, 여러분, 아까 그, 망이망소이의 난도 선생님이 아까 그, 위에 클립 영상 올려줬으니까, 그거 같이 보시고요. 이 만적의 난도 이 위에다가 관련 영상을 올려드릴 거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 만적의 난은 여러분들, 말죠. 뭐가 되기 위해 일으킨 반란? 인간이 되기 위해 일으킨 반란입니다. 우리는 말하는 짐승, 말하는 가축,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다. 우리도 인간이다. 우리도 자유민이 되고 싶다라고 일으킨 반란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우린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천민이 아니다. 라고 하는 신분해방 운동이었어요. 신분해방 운동. 이 천민의 신분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 만적의 난하면 이 자료가 거의 99% 나와요. 정말 유명한 말을 합니다. 거기 여러분들 그 무신정권에 대항한 농민 천민의 봉기 지금 이 표 아래에 보시면 해결해요 탐구활동 해서 새로운 사회를 꿈꾼 농민 천민의 주장 자료 1 망이망소이의 주장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옆에 별표 쳐놓으세요. 정말 중요한 거. 자료 2 만적의 주장이 나오죠. 첫 번째 좀 봅시다. 뭐라고 나옵니까? 보시는 말이 같아.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겠느냐. 때가 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인에게 매질당하면서 뼈 빠지게 일을 해야만 하는가? 자, 첫 번째 줄이 핵심이죠. 뭐라 그래요?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왕, 킹, 왕을 말하는 거고요. 후는 제후입니다. 이제 제후라고 치면은 뭐 여러분으로 좀 여러분 입장에서 와닿는 단어나 뭐 이렇게 세계사를 안 배우니까 이 후가 뭐냐면 제후라는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뭐 문벌귀족 그냥 고위 관리를 생각하면 돼요. 왕이나 높은 귀족이나 장군이나 재상이나 그런 이제 관리들 있죠. 그러니까 지배층, 귀족, 왕, 귀족, 뭐 장군, 관리 그런 사람들의 씨가 따로 있느냐. 그러니까 누구나 다 태어날 때 평등한 사람 아니냐. 왕후장생의 씨가 따로 있냐. 근데 왜 쟤들은 왕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왕이 되고, 왜 귀족의 자식이 귀족이 되고, 왜 재상의 자식이 귀족이 되고, 재상이 되고, 왜 쟤들은 부모 잘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저런 높은 신분으로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천민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평생을 이렇게 고통받고 살아야 되느냐. 사람의 씨가 따로 있느냐.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사람 아니냐라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시대를 생각해봐 얘들아. 지금으로부터 굉장히 까마득한 고려시대 여러분들 그 1200년대 고려 13세기 고려시대야 얘들아 이거는 그 옛날에 누구나 사람들이 타고난 신분이 당연하다. 신분은 하늘이 내려주는 것이다. 왕으로 태어나면 평생 왕이고 귀족은 평생 귀족이고 농민은 평생 농민이고 천민은 평생 천민이다 라는 이 신분의 굴레가 당연하다 생각하던 시대에 그것은 당연한 게 아니다. 인간은 평등하다. 왜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똑같은 거다. 우리의 신분을 해방하자라고 했던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신분 차별을 극복하자라는 거죠. 누구나 예라고 말할 때 아니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만적이라는 이게 단순히 으아 너 노비 싫어 하고 이런 떼쟁이로 일어나는 반란이 아니야. 나름 만적은 정권을 뒤엎을 계획을 세웁니다. 이거는 그냥 애들 장난감다 반란이 아니야. 이 고려 정권을 완전히 무너뜨릴 정권 탈취 계획을 세워요. 어떻게 세우냐? 여러분 그 만적을 포함한 이 노비들 있잖아요. 얘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만날 수밖에 없는 게 일을 하러 가야 되잖아. 맨날 그 주인이 야 나무하고 와 뭐 이러면 이제 그 나무도 하러 가야 되고 물도 길러와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그 같은 개경에 사는 최충원을 비롯한 그 고려의 나름 잘 나간다는 귀족 관리들 있죠. 이 관리들의 노비들은 서로 이제 같은 지역에 살면서 일을 하니까 서로 얼굴 안면을 트고 지낸단 말이에요. 어휴 만씨 왔어? 이러고 막 일한단 말이야. 근데 만적이 하루는 산에 이제 나무를 하러 온 이 고려 그 귀족들의 노비들, 산노비들을 다 불러 모아. 잠깐 일하지 말고 일로 좀 와봐요. 이러고 다 모아. 그런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누구나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평등한 사회를 뒤집어 엎고 다 때려 엎자라는 식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노비들이 말하는 거지.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 높은 그분들을 이길 수 있느냐 했더니 나름 만적이 아이디어를 해. 그들은 우리를 동등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경계심이 전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나의 주인인 최충원을 포함해서 너희 주인 높은 귀족 나리들이 밤에 잠을 잘 때 그들의 그 잠자는 그 숙소에 몰래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귀족들을 그냥 팍 찔러 죽여라. 그리고 우리 노비 문서를 불태워버리자. 그러면 이 나라가 엎어지는 거 순식간이지 않냐. 여기 모여있는 노비들만 해도 몇백 명인데 우리가 다 한 날 한시에 똑같이 우리의 주인들을 쳐내버리면 이 나라의 그 지도층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 아니냐 라고 했던 거야. 나름 그럴싸한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 중에 배신자가 나옵니다. 한 명이 이제 배신을 해가지고 주인한테 몰래 가서 일러 바쳐줘요. 근데 그 배신자가 이제 일러 바쳐. 그리고 주인이 이 얘기도 깜짝 놀란 거야. 이거 너무 스케일이 큰 반란이잖아. 그래서 최충원한테 가서 이 얘기를 다 해준 거야. 그래서 최충원이 다 만적을 포함한 이 노비들을 잡아들입니다. 그 일러 바친 사람은 그 상으로 자유민이 돼요. 여러분 그 만적이 참 슬픈 게 죽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죽긴 죽더라도 자유민으로서 죽고 싶다. 인간으로 죽고 싶다. 내 목을 잘라달라라고 해요. 최충원이 뭐라고 할게? 개소리 하지 마. 넌 인간이 될 수 없어. 넌 말하는 가축 말하는 짐승이야. 넌 죽을 때까지도 인간이 아니야라 그래서 그러면 그 원래 사형을 시킬 때요. 사람에게는 목을 치거나 그런 식으로 사형을 하는데 그러니까 노비들에게는 어떻게 죽이냐면 노비들을 죽일 때는 발에다가 큰 돌멩이를 줄로 묶어가지고 물에 빠뜨려 죽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란 뜻이거든요. 굉장히 치욕스러운 죽음이야. 그 만적한테도 만적과 이 노비들을 죽일 때도 발에다가 손발에 묶은 다음에 발에다가 큰 무거운 돌을 달아가지고 바다에 빠뜨려 죽여요. 하지만 여러분들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현실에서의 패자가 역사에서의 패자는 아닙니다. 만적은 패자였죠. 그 당시 현실에서는. 어쨌든 비참하게 죽었잖아. 하지만 지금 오늘날 역사에서는 만적 어떻게 기억하죠? 신분 해방운동을 한 그런 신분차별을 극복하려고 했던 그런 걸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무튼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이제 여러분 그 자료 이런 것들 망이망소이의 주장, 만적의 주장, 이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느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뒷장을 잠깐 보시면 여러분들 뒷장에 제가 탐구 자료 해가지고 농민 천민의 봉기, 망이망소이의 일기, 만적의 일기 이래가지고 이제 많이 해놨는데 여러분 거기서 저랑 이거 한번 같이 봅시다. 뒷장 그 탐구 자료 2번 만적의 일기 있죠. 만적의 일기 이걸 좀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한 스토리예요. 얼마 전 북산에 나무를 하러 가서 다른 노비와 함께 이 땅에 천민이 없게끔 만들자고 하였다 라고 하면서 또 이 만적이 무슨 말도 하냐면 거기 기억 봐봐. 밑줄 그어져 있죠. 무신정변 이래로 천민 출신에서 높은 관직에 오르는 사람이 많이 있거늘 노비라고 해서 장군과 재상이 못할 것이 없다. 때가 오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자, 무신정변 이래로 천민 출신으로 높은 관직에 오른 사람이 많대.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혜민이야, 이혜민. 만적도 얘를 보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저놈도 같은 천민인데 저렇게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신분이라고 하는 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오른쪽 보시면은 공주 명학수의 꿈을 찾아서라 그래서 특수행정 구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번 시간 무신정권 시대 농민, 천민, 하층민의 반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보면 이 당시 무신정권 시기에 농민, 천민들이 반란을 일으킨 배경은 무엇이다? 무신정권이 무언가 새로운 문벌귀족들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뭐 이상이나 비전을 보여준 게 아니라 백성들을 쥐어짜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권력 쟁탈전을 벌이느라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지고 지방관들이 수탈이 심했다. 그리고 천민 출신으로 높은 관직에 오르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신분 질서가 무너지고 신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했고 대표적인 사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사례 기억할 땐 여러분들 제가 일부러 이번 프린트에 탐구 자료를 무지 많이 실어놨거든. 자료가 정말 잘 나와요. 이 부분에 농민의 반란 대표적인 게 차별받는 특수행정구역인 명학소에 살고 있던 망이망소이의 반란 차별받는 특수행정구역에 있는 그리고 경상도에서 김삼위와 효심의 난 이거 이제 그 특수행정구역 고려 지방제도랑 연결해서 알아두시고요. 이들이 인간임을 증명하기 위해 싸웠다면 인간이 되기 위해 싸웠던 만적의 난, 신분해방운동,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느냐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망이망소이와 만적의 이런 외침을 찍어 눌렀던 이 고려 무신정변 있죠. 특히 최충원, 최씨정권, 최씨 무신정권 이 무신정권이 무너지게 되는 일을 볼 겁니다. 얘들이 이건 뭐에 무너지느냐? 외부에 외압에 무너져요. 체급이 다른 존재가 다가옵니다. 그동안 고려가 맞이했던 그 다른 이민족들이랑은 차원이 다른 정말 거의 울트라 슈퍼 헤비급의 강자가 다가옵니다. 바로 징기스칸의 후예 몽골 제국이 원나라가 고려를 쳐들어오게 되고 이제 그 몽골 원나라와 이제 싸우는 대몽항쟁기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